지금 범죄 혐의자들이 유유자적 나라를 뜨고 있고 실제 그 CES에 뽀조시 등장하면서 사실상 지금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이 공천 헌금 논란이 있었던 김경 씨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미국 이 수사받고 있는 와중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뭐야 이거 경찰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의혹이 있었는데 어디서 포착이 돼? 가족 만나러 간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녀 만나러 간다고. 근데 미국에 가전 전시회 라스베가스 CES 갔어요. 거기서 포착이 됐대요. 작년에 그리고 집무실 컴퓨터는 초기화시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딱 이거 보자마자 증거인멸 당연히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는 당연히 그걸 인멸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건 아닌데 예. 기본적으로 강선우 의원이나 심지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녹취록에서는 어쨌든 큰일 난다 했지만은 그 후에 실질적으로 공천을 받았으니까 김경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단순 대화만을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이게 정말로 공천에 이 1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됐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은 최대로는 뭐 특경가법 위반의 뇌물이나 그리고 안 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된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데 근데 그 범죄는 김경 의원의 범죄가 시 의원의 범죄가 아니라 타인의 범죄니까 이 집무실 컴퓨터 초기화한 거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죠. 또 회기 끝나기 전에 컴퓨터 2대 반납한다고 하는데 반납하면서 초기화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원의 의원이 직무상 쓴 자료들은 전부 다 결국은 이게 시에 기속돼야 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내밀한 거거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것들의 한정에서는 모르겠다만 그 일반적인 그냥 공무상 문서도 작성했을 거고 여러 가지 작성했을 건데 그렇죠. 초기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의회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특별한 생각 없이 초기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심이 드는 여지가 있죠. 네. 이게 강선우 전 보좌관 1억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보좌관도 수사 직전에 핸드폰 교체한 정황이 있다고 하고 지금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냐면 김병기와 세 여인 앞에선 경찰은 왜 작아지는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 경찰이 과연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뭐 수사를 한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한 두세 걸음 늦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출국 금지도 내리고 압수수색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뭐 특검이라든가 앞선 특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혹은 관련된 인사들을 수사할 때는 뭐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어마어마하게요.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했을 때 공수처가 그 관저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던 거 보면은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범죄 혐의자들이 유유자적 나라를 뜨고 있고 실제 그 CES에 뽀조시 등장하면서 사실상 지금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S예요 어떻게? 그리고 지금 이 시위에서 쓰던 컴퓨터 2대를 초기화한 시점이 이게 언제냐면 진정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소고발을 한 뒤에 이제 이 2대를 초기화했습니다. 심지어 이거 서울시 회기도 끝나기 전에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호 의원이 뭐라고 고소고발을 했냐면 그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만드는 그 경선에 필요한 당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뭐 특정 종교단체 몇천 명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 당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랬었죠?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날에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사실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초기화를 하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그 다음 본인에 대한 이 수사가 좁혀오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근데 지금 우리 공권력은 경찰이나 이런 뭐 출입국 관리소는 이걸 보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많이 늦었지만 미국에 요청해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본인한테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들어와라. 조사를 받아라. 요청해야 되고 만약 본인이 거부한다면 미국에 이걸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여권을 뭐 말소시키든 뭐 정지를 시키든 해가지고 강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수사를 받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사람 강선우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려던 사람 이런 정말 여당에서는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의 비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혐의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찰이 결국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느리게 움직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행위가 저는 짙어질수록 저는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요구는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특검이 뭐 김장한 목사나 아니면 이영훈 목사나 참고인 핸드폰까지도 사실 압수수색을 강제 수사를 하고 그랬던 특검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여긴 경찰이지만 네네. 경찰이 아마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 이거 뻔히 냅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강제 수사 아마 네, 변호사니까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정치 쪽 일을 처음 한 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결국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양 당이 이제 그 각종의 고소발이 많았겠죠. 많았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정도 수사 절차에서 어느 정도 형식적인 평등은 좀 지키려고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고발되면은 거기도 뭐 서울청에 뭐 반부패로 가고 예. 또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도 고발당하면은 그 마찬가지로 가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권 지나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대선은 예.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렇지만은 민주당 인사들 고발하는 거는 일선서의 순경이 합니다. 예? 사실은 수사 능력이 있는지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예. 그분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제가 차라리 변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변론이 쉽게 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예. 당연히 기소 이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 개인적 인연으로 제가 그 개혁신당 일을 함에도 제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예. 사건도 제가 했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유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도 다 서울청의 공공범죄 수사대로 3건이나 가가지고서 정말 강도 높게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미 형식적 평등부터 이제 지키지 않는 거죠. 이 경찰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저도 뭐 변호사가 사실 뭐 의혹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네. 괜히 이 수사 절차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어야 할 수사 절차에 대해서 의심을 막 그 섞어서 발언을 하면 좀 안 되겠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경험을 토대로 이런 정도 얘기를 드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참 네. 황당한 상황들. 물론 뭐 전건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네. 지금 과연 형평에 맞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요거 좀 질문 드릴게요, 김 보좌관님. 네. 이게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해 가서 야 이게 다음은 뭐 콜롬비아인가 어디를 또 뭐 이렇게 트럼프가 찍었었잖아요.